우리의 동료였던 이찬희 책임을 올바로 기억하고 우리 동료들의 마음을 담은 풍선을 하늘로 천천히 올려보내겠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이었고 대기업 자동차 디자이너였던 이찬희 씨. 그는 유명 차종을 디자인해서 호평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막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계속 눈치를 보고 그 압박을 당하는 거죠, 그분한테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고 눈 자체가 굉장히 선한 눈인데 그 당시에 눈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신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인 것처럼요. 이성의 끈을 놓은 듯 걷잡을 수 없이 변해갔던 이찬희 씨. 여보! 2020년 9월 7일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빠와 남편을 잃어버린 가족. 그가 이렇게 참담한 선택을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슈 추적에서 그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고 이찬희 씨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누구보다 알고 싶어한 한 사람, 바로 아내입니다. 남편이 단순히 업무 때문에 그렇게 떠날 사람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일을 좋아했어요. 일을 굉장히 좋아했고 야근도 늘 그렇게 많았고 그랬는데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늘 피곤은 했죠.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걸 아니까 저도 많이 지지를 해주고 힘들면서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졌던 고 이찬희 씨.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데요. 조용한 성격에 밝고 긍정적이던 그를 대체 무엇이 그토록 변하게 한 걸까요?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막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그분 직급이 뭐였는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때는 실장이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센터장으로 진급하셨고.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건 새로운 상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업계의 유명 디자이너로 알려진 상사와 고 이찬희 씨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상황을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상사 부임 후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이찬희 씨.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여보, 무슨 일이야? 명품. 디자이너답게 명품을 입어야 되는데. 왜 그래 정말? 그 사람이 옷 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한다. 그래서 옷을 막 이런 브랜드 막 이런 거는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좋은 옷을 사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막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이찬희 씨 사망 후 동료들의 진술이 담긴 설문지입니다. 회사 내부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 있었습니다. 대체 이 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에게 그 말에 대해 설명해줄 직장 동료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 새로운 센터장이 오면서 경쟁이 더 심화된 구조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옷 같은 거 이런 거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찬희 책임 같은 경우에는 더 말을 험하게 한다든지 더 인격 모독을 심하게 한다든지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요. 상사의 악명 높았던 인격 모독, 회사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참 천박한 스케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창밖으로 밀어버립니다. 예?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 디자인 리뷰가 있으면 밤을 새거나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새벽에 와서 일하거나 하다 보면은 그 양치를 잘 못하거나 못 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리뷰를 할 때 냄새가 나거나 입냄새가 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입냄새가 난다, 아니면 뭐 머리는 감았냐, 이런 말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말들이 책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리고 그 밑에 일반 연구원들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굉장히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이 들고 수치심을 느껴. 그런 가운데 남편이 견디기 힘들었던 결정적인 상황이 또 있었다고 아내는 말합니다.
이제 품평같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건데 거기서 대놓고 남편을 소외를 시킨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왕따처럼 대놓고 왕따라는 게 늘 주동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대놓고 왕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동료들 진술에서 드러난 이찬희 씨에 대한 차별입니다. 2년 전 분명 디자이너 3명이 진행하고 있었지만 A와 B를 스타로 만들어줄 거다. 저 차는 둘이 한 거다. 센터장이 고인을 빼고 얘기하더라. 저 차는 3명이 했는데 2명이 했다고 한다. 센터장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에서는 총 3명이 투입되었는데 책임 2명하고 일반 연구원 1명하고 이렇게 투입이 됐어요. 그 두 친구에게는 디자인한 것에 대한 평가를 높이 평가했는데 차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자기 디자인이 선택된 디자이너는 공을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디자이너한테는 그냥 한 게 없는 사람, 당연히 해야 하는 걸 한 사람. 아마 찬이 책임은 거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거고. 2020년 1월 이찬희 씨가 상사와 면담이 있던 날입니다. 그땐 이미 회사에서 받은 소외가 정신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잘하겠습니다. 정신 차려. 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눈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신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인 것처럼 다음날 저는 찾아가 봤어요. 상태가 어떤가 제가 가봤을 때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자세하게 지켜봤는데 실제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 손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상이 아니다 이거. 당시 이찬희 씨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입니다. 조울증을 뜻하는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작성한 외래 초진 기록엔 과로가 아닌 회사 시스템이나 조직 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의미 있는 문구도 발견됩니다. 결국 이찬희 씨는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여보, 차향이 참 좋아. 이거 마셔봐. 여보, 우리 그냥 같이 죽을까?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그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디자인한 거 좋다고 칭찬했잖아. 그래놓고 왜 나한테 냄새가 난대? 내가 디자인한 차 타고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한데 왜 난 안 행복한데? 여보, 제발. 나 너무 힘들어. 힘들어?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냥 자신감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우울한 상태가 오다가 본인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나는 앞으로 살 수도 없고 막 이게 화가 이제 폭력성으로 또 변하기도 해요. 조울증이 오는 거죠, 이게. 그러던 2020년 9월 7일 복직을 한 달여 앞두고 이찬희 씨는 여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내는 장례식장에서 한 번 더 가슴이 무너졌다는데요. 회사에서 이제 와서 저는 이제 상주를 했으니까 웃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발표가 얼마 안 남아 있었거든요. 장례식 이후에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발표를 남편이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혹시 남편분한테 들으신 적 있어요? 전혀요. 차라리 그런 얘기라도 휴직 중에 그렇게라도 했으면 이 사람은 좀 그래도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다면 회사는 고 이찬희 책임연구원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분이 지금 치료 중에 있었잖아요, 6개월 동안. 네.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집에서 가정에서 치료를 받으셨을 텐데 복귀 한 달을 앞두고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계속 치료를 받는 동안에서는 어떤 부분이 벌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에 뭐 전체적인 자살까지 이르렀던 그런 모든 과정들이 센터장 하나로만 화살이 가버렸잖아요. 지금 불가능적으로는. 죽음의 원인이 정말 회사만에 있는 건지 다른 부분에 있는지도 조사가 돼야 되는 그 취재
취재가 돼야 되는데 그 취재는 안 되는 상태 속에서 회사는 니네가 잘못이냐 없냐만한 얘기를 질문을 해버리면 저희는 답변할 게 없는 거죠, 더 이상. 고 이찬희 씨의 죽음을 규탄하고 회사에 답을 물은 건 뜻밖에도 회사 내 직원들입니다. 우리의 동료였던 이찬희 책임을 올바로 기억하고 우리 동료들의 마음을 담은 풍선을 하늘로 천천히 올려보내겠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추모식. 이찬희 씨 사망 당시 동료들은 사내 규정 때문에 공식 추도사조차 낼 수 없었답니다. 죽음의 원인을 밝혀 고인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동료들의 진심,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질까요? 뭐 자살도 마찬가지고 다른 질병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게 그거에 이르기까지가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이게 업무하고의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느냐, 뭐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을 위원분들이 이제 심의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사실 저희가 취재가 좀 조심스러워요. 회사 내 괴롭힘과 상사 압박에 의한 죽음. 지금 대한민국에는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를 정도의 일터는 다른 같은 동료들에게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일터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이 노동자를 존중하는 노동 존중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까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미소가 아름다운 디자이너 이찬희.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유로 죽어서 또 외면당한다면 대한민국 근로자로 살아갈 갑이 아닌 모든 을들이 위험합니다. 제대로 된 애도 시간도 못 보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더 살 수 있었는데 그냥 많이 미안한 것 같아요. 그냥 불쌍하고